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2만 개의 만만한 팩토기반입니다. 이은지입니다. 네, 요즘 큰 만만한 날이 없어요. 네. 온 날을 덮친 그 메리스 때문에 참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게 실체가 없을수록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이제는 정말 이런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관심사가 아무래도 건강과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한국인 사망률 1위, 암을 4번이나 견뎌낸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동서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종욱 선생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 나와서 고맙습니다. 암이라고 하면 참 두려운 건데 그런 삶과 죽음의 길목을 4번 동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참 힘든 삶과 죽음의 길목이에요. 예. 요즘은 알면 건강은 뭐 좋으신 내가 거죠?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예.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때 찾아오느냐가 문제겠죠. 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딱 뵀을 때는 정말 정정하셔서 4번이나 이렇게 암을 견뎌왔다고 듣기가 힘들 정도예요. 네. 첫 번째 암이 발병을 했을 때가 언제였나요? 91년도 IMF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나라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네. 그때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대변을 보는데 혈변이 나와서 제가 처음 근무하던 삼산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했죠. 그러니까 영종이라 그러죠, 이렇게. 예. 작은 완두콩, 큰 완두콩만한 것이 7개나 이렇게 용도, 있어가지고 예.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제 암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시경을 제가 뭐 같은 동료 의사기 때문에 내시경 그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색깔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보시기에도. 예, 그래서 예. 일단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러고 빨리 해서 보니까 뭐 틀림없이 암이죠. 뭐. 그래서 91년도에 제가 직장암에 걸렸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면 직장암의 정상은 좀 이렇게 아까 뭐 혈변 통해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했는데 뭐 특별히 다른 정상은 없는 거예요, 그럼? 특히 암의 증상은 말기증 가거나 중기 지나야 그게 관련된 어떤 뭐 호흡기라든지 기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없죠. 전혀 없습니까? 네. 처음에 뭐 동료 후배가 암이라는 거 예상치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심정이 뭐 저희는 아직 그 암에 대해 안 걸려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심정이 좀 어떻던가요? 처음에 뭐 좋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걱정한다고 될 것이냐. 제가 조금 무책임할 정도로 낙천적인 성격이거든요. 아, 네. 이거 걱정한다고 뭐 될 거냐. 동치미를 찬다. 아, 난 죽어도 안 찬다. 죽어도 좋으니까 항문에다 연결시키라 할 정도로 느꼈을 때는 결국 암이었구나. 어떡하나. 뭐 수술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암이 한번 걸렸다라면은 좀 조심도 많이 하고 또 특별 자기 몸 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뭐 불과 그러면 앞에 그 직장암 걸리고 난 뒤에 얼마 만에 그러면 다시 위암이 91년도에 직장암 수술했고요. 예. 그다음에 2006년 한 18년 만에 그러니까 뭐 암은 나하고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때 아예 완치가 되고 예, 나서. 뭐 네. 완치됐죠. 뭐 18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또 다른 큰 난관이 저한테 닥쳤었죠. 이상하다. 속이 안 좋아요. 조금 옛날에 느끼지 못하던 어떤 그 불편감, 소화도 좀 안 되고 밥맛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마침 건강검진 있는 터라 그래서 위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용종이 또 있네요. 위에도. 예. 예. 그래서 검사를 하자 했더니 또 암이래요. 사망률이 얼마냐 위암. 네. 뭐 말기에 가서 전이가 됐다면 또 문제지만 전이가 안 될지 얼마나 보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거는 내 의지지. 근데 그때 잠깐 말씀드리면은 내가 직장암도 이겼는데 이건 못 이기겠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암이 찾아왔는데 네. 세 번째 암은 그럼 어디로 참 이게 참. 주로 속에 좀 다 왔습니다. 그냥 보니까. 근데 직장의 위에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그럼? 여기 뭐 조그만 처음엔 쌀알만하게 여기 돋았어요. 그래서 아, 목 쪽이에요. 예. 이게 뭐 피지선인가? 근데 한두 달 있다 보니까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오호. 그래서 제가 이 위암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서, 팔로우를 하죠. 추적을 하면서 어떤가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보는데, 그때 가서 이거 왜 그런지, 그러니까 조직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자 그러니까, 야,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좀 해줘. 그랬더니, 빨리 하더니, 암이네요. 오. 이게 무슨, 엎친데 덮친 이제 게. 위암 걸린 지 1년도 안 됐는데, 근데 무슨 암이냐? 그러니까 임파선암이래요. 오, 제일 위험, 전이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임파선은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예. 전이 돼서 오는 게 임파선암이지, 그러니까요. 임파선이 독자적으로 하면 안 생겨요. 네. 어디서 옮겨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암이 그러니까 어디 임파선으로. 다 안에 네. 암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 뭐 CT도 하고 MRI도 하고 했는데도 못 찾아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들은 크기를 보고 자꾸 이렇게 뭐 모양 보고 크기를 보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와서 내시경을 이렇게 봤어요. 아, 하고 내시경을 보니까 편도선이 이쪽이 컴포터처럼 이렇게 시퍼렇게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시퍼렇게 벌써 혈흔이 있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막말로 하게 되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도선암입니다. 그러니까 편도선암에서 전이가 돼서 임파선으로 갔다. 그러니까 암은 4개죠. 편도선암, 임파선암까지 해서 직장암, 위암, 편도선암, 임파선암 4개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수술해야죠. 그때가 내가 암에 걸려도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나 걸리는데 위암이야 뭐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치유도 잘 되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억제하지 말고 자유하라. 통제를 풀자. 이랬는데 이것도 그러면 되겠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목소리가 어때요? 약간 허스키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네. 성악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어허. 지금도 그리고 사실 좋은 아주 목소리가 네. 좋은데 그래서 수술하자 그러고 했어요, 그냥. 근데 뭐 3시간쯤 걸리다는 수술이 7시간 반 동안 안 나오니까 그 하기 전 과정을 얘기하게 되면 뭐 집에 할 말씀 다 해놔라. 실제 그랬어요. 사진도 다 찍어놔라.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유서 이야기를 뭐 그런 얘기죠. 뭐 그만큼 위험한 수술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거 뭐 생존율이 얼마냐? 그랬더니 반반으로 생각하세요. 참 쉽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니 내가 자꾸 물으니까 좀 짜증이 나는 듯이. 그래서 반?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나중에 암을 일으킨 어떤 근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면은 반은 죽는다 하는 것만 생각하지 반은 산다는 걸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처음에 나도 고민했죠. 그래서 애를 불러놓고 뭐 유언이랄 건 없지만 나 만약 죽으면 어떡할래? 하고 이렇게 태어난 듯이 그래야 마음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야 모르겠다 엄마한테 다 맡기고 하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걱정 마. 난 불사조야. 바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뻥이죠. 나는 속으로는 상당히 50%라면 상당히 그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7시간 반 나오는데 집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나오면서 하더래요. 난 목소리만은 살려놔라. 다 목소리만 살려놔라. 인물은 못생겼지만 목소리는 좋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나 보려고 막 하고 내가 이랬대요. 나는 몰라요. 마취 상태니까. 안 돼. 근데 목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보다도 더 힘든 게 방사선 치료죠. 거기서 이제 몸이 많이 망가졌죠. 근데 제가 좀 동서병원에 봉직을 하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자꾸 그러니까 병원에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환자들이 꽤 많았어요. 저 옛날에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매일 받는데 아침에 받고 1시 비행기 타고 12시 비행기 타고 와서 진료하고 그 이튿날 오전 진료하고 1시 비행기 타고 가서 오후에 방송 치료받고 지그작으로 매일 했어요. 아, 그 힘들지 않아요? 아니, 진짜 근데 보통 항암질 하면은 힘드셨을 한 달 가까이 되니까 머리 빠지죠. 예. 여기 물집 생기죠. 침 안 나오죠. 네. 목소리 허스키 되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보다가 야구 선수를 뭐 침 탁 타석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예. 저 아까운 침을 왜 뱉어버리나. 그 정도로. 예. 나한테 주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물 자꾸 마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입안에 그러면 이제 침이 안 예, 나오니까. 침이 안 나오니까. 그럼 자동으로 소화력도 좀 떨어지시겠네, 같이. 소화력이 떨어진 것보다 먹는 게 불편하죠. 먹다가 조금이라도 자극성 있는 것이 짜거나 맵거나 조금이라도 아니 자극성 없는 거라도 이쪽이 작동을 못하니까 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재채기가 아니죠. 그냥 막 토하듯 팍 뱉어버리듯이 그냥 팍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한동안 식당에도 못 가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여름인데도 이 목도리 같이 이렇게 스카프를 하고 목 긴 티를 입고 그 더운데 환자를 보고 그게 결국은 이때까지 내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위암 직장과 싸운 것과 정반대로 이제 진짜 병하고 싸우는 거죠. 먹지 못하면서도 비행기 타고 머리가 다 빠졌고 코털이 다 빠지니까 뜨거운 만 먹으면 코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콧물이 줄줄줄줄 자꾸 새니까 전 그냥 휴지를 잔뜩 넣고 다니면서 한 숟갈 먹고 닦고 한 숟갈 먹고 닦고 이럴 정도로. 아, 우리는 콧들 있으면 오히려 깎고 막 이렇게. 그래. 콧물이 살짝 잘라만 내지 예. 빼진 않잖아. 이건 예.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머리도 좀 괜찮았었는데 솜털 같은 머리가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난 것만 해도 얼마예요. 바로 그거죠. 그때 50% 죽는다. 50%는 산다니에요. 난 산다는 편에 썼죠. 네. 50% 산다는데 뭘 자꾸 죽는 것만 생각해. 반반인데.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글쎄, 않죠. 그래서 나는 두렵게 이제 느끼잖아요. 환자들한테 네. 자꾸 그걸 강조하죠. 나한테 예. 환자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쌀이 반독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휴 벌써 반독이나 먹었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아직 반독 남았네. 어떤 사람이 오래 살겠어요? 아직 남았네. 하는 사람이 나는 아직 쪽에 섰죠. 예. 진짜 그렇게 힘들게 치료를 하셨는데 중간에 이 치열한 싸움을 좀 포기하고 싶다라든지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은 안 드셨어요? 이제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제가 크리스천이에요. 네. 뭐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수술하기
수술하는 날 아침에 시편이라는 그 살롬이라는 그거보다가 내가 너를 내 날개 아래 품으리다. 산다. 바로 거기에서 50% 산다. 확신이 그래서 드셨나요? 네. 그러니까 뭐 목소리만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예. 하여튼 수술해도 목소리만 살려줘야 돼. 이러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목소리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성악과를 가려고 아 원래 음악 쪽에 관심이 있으셨군요. 예. 제가 음악 선생님 뭐 목소리 좋다 너 가라 그래서 또 자신도 있었고 오호. 그래서 써냈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시고 학교까지 찾아와서 찢어버리고 의과대학을 써놓았어요. 음악을 하는 걸 반대를 하셨나 봐요. 네, 반대했죠. 음악은 취미로 해라. 오호. 그리고 근데 하기 싫은 의과대학 생각도 안 의과대학 가서 시험준이 떨어질 수밖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두 번 제가 낙제를 했어요. 뭐 음악회에서 음악회까지 시험 공부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음악 제가 또 목소리 좋고 합창단에서도 상당히 솔리스트 할 정도로 노래도 잘했고 목소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그때 있으신 것 그리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하여튼 좀 유명했어요. 저놈은 목재비다. 의과대학 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 암으로 인한 다른 뭐 자가 증상 이런 거는 없으신 거예요? 없죠. 그냥 후유증만 있죠. 후유증 중에 제일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건 방사선치료를 그 40회를 받았기 때문에 40회요? 37회 받고 그쳤어요. 이제 더 못하겠다고. 오. 근데 뼈가 예. 상악뼈가 다 삭았어요. 아. 그래서 자꾸 냄새가 나서 축농증도 다 제거하고 그랬는데 냄새 나서 보니까 뼈가 다 삭고 이 비강하고 구강하고 구멍이 뚫릴 직전에 그래서 이걸 다 뽑고 그냥 이 잇몸을 봉합을 했죠. 그리고 잇몸이 이래 다시 살아날 때까지 가치를 하고 다녀야죠. 살아남 것다 이제 의치를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물 잡고 먹는 거 하고 네. 이제 먹는 것도 훈련이 돼서 한쪽으로만 싹싹 들어가고 예. 그리고 씹지 않고 먹어도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술은 아니, 약주를 그럼 가끔 좋아하세요? 참 좋아하죠. 예. 금기시하는 거를 나는 풀어버렸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라, 뭐 자극성 없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근데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약할 때 몸을 살리는 게 나아요? 운동을 해서 회복을 시키는 게 나아요? 운동을 하실 거예요. 저는 만약에 예. 만약에 그런 병이 왔다 이러면은 이게 몸을 추스린다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이기내 그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바로 내 그거죠. 몸을 더 혹사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위가 옛날만 못하니까 네. 이거를 훈련시켜서 옛날보다 강화시켜야 되겠다. 뭐겠어요? 짠 음식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담배 자극성 음식 피우지 먹지 마라. 마라, 네, 뭐 네. 근데 뭐 담배는 별로 안 피웠고요. 네. 근데 직장암 때도 그랬어요. 끝나고 나니까 병원에서 한 보름 넘게 입원하고 나오니까 병원밥이 그냥 니글니글하고 그냥 냄새도 맡기 싫은데 나왔는데 집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가서 제가 잘 가는 냉면집을 갔어요. 냉면집으로. 좀 냉면 좀 먹고 싶었는데 네. 먹자 하니까 냉면이 어떻겠냐 그리고 그래서 냉면을 먹는데 이건 뭐 구봉서 선생님이 저쪽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오. 그 코미디언 하신 예. 그래서 무심코 나도 여기 맥주 한 병 주세요. 오. 그랬더니 집사람과 우리 아들이 아니 아버지 그랬죠. 왜 이래 우리 집사람 아니
정신 나갔어요. 왜? 아이, 그래서 맥주를 마셨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 닝닝한 게 다 없어지고 냉면에다가 예, 그렇듯이 병원밥엔 예. 아 나는 직장 암수수니까 암수수했으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는 거를 오히려 금기시하는 거를 내 강화된 쪽으로 이용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위암도 그랬어요. 술하고 뭐 금방 집사람 몰래 조금 맥주도 먹고 좋은 안주 있으면은 술 좀 마시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하면 마세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뭐 예. 어디 가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거기 가면은 막 큰일 날 것 같고. 큰일 날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전혀 꼼짝도 안 하는데 네. 어째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 의사라는 게 네. 크게 보면 한 갈래가 있어요. 이제 신체적인 병만 보는 의사들이 있죠, 전부. 근데 정신과 의사는 신체를 안 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갖다 보니까 마음에 속박을 두면 안 된다는 어떤 관념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매운 걸 먹어서 일주일을 빨리 죽느니 먹고 일주일을 일찍 죽는 게 훨씬 행복하게 사는 거지. 통제하고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하고 싶은 걸 참고 이렇고서 생명을 부전한들 정신적인 문제가 어떻게 속박되지 않겠느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이란 신체적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가 건강이라 그랬는데 지금 다들 보게 되면 암하게 되면 몸의 생각만 하지 정신적인 문제로 온다는 것은 전혀 생각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에서 아 이건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억제하는 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은 억제를 조금 풀자. 오히려 억제를 통해서 나를 강화시키자. 이런 역설적인 논리가 제 사고에 박혀 있었나 봐요. 제가 이 수술하고 5년 후에요. 핵의학과 선생님, 집도 선생님, 또 종양내과 선생님 셋이 나하고 넷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팔로업 치료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날인데 아, 참 나이 드신데 참 잘 견디셨고 참 건강해서 다행이라고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뭐 무슨 약 드시는 거 있어요? 보약이라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비타민 정도 먹지 뭐 비타민을 홍삼 먹는다 그러니까 아유 근데 한 친구가 약수는 안 하세요? 대답하나 말할까 하다가 조금 먹지요. 예. 아유 어느 정도 드세요? 그러니까 뭐 조금 먹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몇 번 먹냐 해서 한 서너 번 먹는다 그랬더니 예? 거기서 놀래요. 한 번에 얼마나 잡세요? 그러니까 뭐 안주 좋고 친구 좋고 그러면 한 2병 먹지 뭐 그랬더니 술이 항암제인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선생님 좀 되도록 좀 절제 좀 하고 좀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낙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글쎄 이걸 뭐 남들이 본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예를 든 것이지 그렇죠. 네. 금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사람이 틀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캔서프롬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암의 성향. 안 된다가 많아지고 된다는 없어져요. 적어지고. 자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강박적이고 꼼꼼하고 완벽하고 철저하고 의심 많고 이런 사람들이 편집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져요. 그게 캔서프롬이라고 그래요. 제가 약간 저도 아니. 아니 저 굉장히 소심하면서 선생님. 저도 무서운 거 많으시잖아요. 무서운 것도 많고 완벽해야 되고 실수 안 해야 되고 뭐 이상한 음식 못 먹고
아,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예. 근데 어디 가서 막 한때는 제가 또 막 공황장애도 걸려가지고 막 무서운 것도 비행기도 못 타고 기차도 못 타고 다리도 못 건너가고 산에도 못 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네. 비행기 생각하는. 근데 선생님 전혀 그런 게 안 아니, 보이세요. 저는 뭐 다분히 모범적이랄까? 네. 예. 그리고 액시던트 프롬도 똑같잖아요. 사고 성향. 완벽하게 선 지키고 신호등 올까 말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고 더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듯이. 암이라는 것도 신체의 병이지만 우리 마음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병이군요. 네. 나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의미를 갖거든요. 네. 지금 선생님, 우리 이선생님 말씀은 그 모든 괴로움을 갖다가 받아서 이렇게 흘려버린다는. 네, 이렇게 좀 예. 예. 그게 참 쉽지 빠져나갈 않은 수 있게 생각이거든요. 하라는. 네. 이제 크게 적재시키는 거를 이제 리프레션 억압이라 그래요. 자꾸 참고 참을 자 쓰시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살인도. 살인도 면한다 그랬죠. 네. 참을 자 쓰시면은 병 걸린다는 건 모르세요? 참으면 병 된다 예. 그랬잖아요. 근데 성질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사회생활. 조화 있게 이렇게 조금 어떤 융통성 때는 있게요. 융통성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뭐 바둥거린다고 될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럼 사실 선생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정신과 또 전문의 선생님이시고 이런 암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데 네. 암이 4번이 걸리셨잖아요. 예. 앓게 되셨잖아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정말 관리하기 힘들 만큼 그런 혹독한 일들을 그만큼 겪으셨다고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렇죠. 네. 아유,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당했을 때에 네. 내가 극복을 못해서 아까 면역체가 망가지고 그러니까 몸의 저항 상태가 떨어지니까 그러자면 저보고 생명의 은일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고 아파트는 언제나 1층에서만 살고 운전도 못 타고 네. 타면 꼭 그냥 천천히 가라. 죽을 것 같고. 예. 국도로 가라, 뭐 고속도로 타지 마라 이런 사람인데 예. 엘리베이터 타고 비행기도 타고 자가용도 이제 운전도 다 배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 아기로 안 그랬겠죠.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큰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법인체 만드는데 무슨 이사진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한참 환자가 많아서 바쁜데 서류를 들고 가서 원장님 여기 도장 하나만 찍으세요. 그래서 무슨 도장인데 그러니까 이거 법인체 만드는 건데 그냥 형식은 그러니까 그냥 찍어서 그냥 무슨 거 찍어줬어요. 그리고 몰랐죠. 근데 그 도장을 가지고 또 위조해가지고 185만 불이라는 미화를 또 기계 사는데 쓰고 모르고 있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니까 은행에서 나한테 통보가 왔는데 은행 조당 잡혔으니까 돈을 내든가 병원 건물을 경매에 넘기든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죠.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것도. 욕구 수준과 현실 수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막말려서 한참 잘 나가던 때거든요. 네. 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병원 운영하면서 뭐 사회봉사도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약 퇴치운동, 집시자 봉사 그냥 뭐 글도 쓰고 음악도 하고 우리 병원에는 이 홀 만들 때도 제가 간주를 조금 했죠. 한 200석 되는 홀이 만들어서 사이코 드라마도 하고 사이코 뮤직 음악 치료도 하고 또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서울서 유수한 유명한 음악인들 모셔다 놓고 음악회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서 뭐 한국의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의사상인 뭐 의료봉사상도 타고 또 경상남도에서 우리 경남 문화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했다 그래서 문화상도 받고 이게 자랑도 되지만 자랑할 만했어요.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산다, 보람 있게 산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병원이 날아간다. 내가 음악회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래요. 너 음악회 안 하고 그 돈 다 모아뒀으면은 지금 10억도 넘어. 그러나 그때 그런가? 그렇지만 내가 음악회를 한 것은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의 직장을 쳐본 거죠. 그 큰 병원을 그것도 뭐 그냥 환자 보면서 이렇게 사인 하나 해줬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날리버리신 결과인데. 그 사인 한 번으로요? 도장 도장 한 번으로. 근데 그러면은 그때 그 환자분한테 그럼 사기를 당하신 겁니까? 결국 사기죠. 그다음에 뭐 도장 위조해가지고 185만 불 또 이게 외국에서 뭐 기계 들어오는데 또 썼다는 건데 찍어준 적도 없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사회 그런 사건이 구조가 많았나요? 사회 구조가 그 보증을 맞아요. 보증을 때문에 많이 맞아요. 보증을 바로 돈을 그거예요. 대출하려면은 보증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예. 내가 보증인 줄 알고 했으면 되는데 네. 그것도 뭐 모르고- 법인체 예. 만든 형식적인 서류다 그래가지고 바쁜데 그냥 찍어준 것이 예. 그것이 보증으로 돼버리고 나중에 부도가 나니까 나한테 은행에서 채무 책임이 들어오고 그리고 병원이 경매 나가고 그럴 때에 위안 걸리고 보증이 그때- 굉장히 무시무시하네요, 진짜로. 그래 그렇죠. 큰 병원을 그냥 하루아침에 날리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재판하고 간 데는 뭐 나 이건 뭐 내가 눈뜬 장님이라도 난 이겨 그러고 근데 질질 끌고 몇 년을 쭉 가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무고 예, 무고. 6개월을 제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네. 그건 낭중한 얘기지만 뭐 조금 그쪽 측에서 그 통창들이 뭐 은행 관계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이 자필로 제가 그 거짓말하고 받았다는 것까지 냈는데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읽어보지도 않고 찍어준 것이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고 6개월. 근데 그 한 번의 도장의 무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가혹한 것 글쎄 같아요. 가혹하죠. 네. 보증은 내 인생 보증은 없다.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의 보증은 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럼 그게 그 보증으로 해서 결국 이제 그 큰 병원이 하루아침에 예. 넘어가고. 처음엔 부도났다 그래서 이게 내가 무슨 책임 있나 그 나를 속인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두 번째는 병원이 넘어갈 때 위안 걸렸고 재판이 지고 병원 팔 때 그렇게 정말 병원을 잃은 스트레스로 4번의 암을 겪으실 만큼 예. 참 그 병원이 선생님께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였던 것 같거든요. 정말 특별한 곳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내 삶의 거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만들 때에 한 200석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름을 만남이다. 그래서 조인트를 하자. 그래서 조인트홀. 건물 이름은 보람의 집. 조인트홀. 그래서 84년인가 3년부터 그때 제가 병원 팔기 전까지도 좀 했어요. 그때 한 250여 회 음악회를 했죠. 그다음에 거기서 사이코 드라마.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이코 드라마 한 거는 대학병원도 못했으니까 우리 병원이 제일 처음일 거예요. 음악 치료. 또 홀에다 와다 놓고 좋은 음악을 가지고 치료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는 요즘은 뭐 식물에게도 이제 음악 치료, 맞아요. 또 예. 웃음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편화됐지만은 그때 당시에 병원을 막 지려고 할 그때 그 당시에는 음악 치료가 상당히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예, 그것이 또 동기가 됐죠. 네. 제가 이제 정신과에 입문할
때에 그리고 입문하고 전문의가 될 때에 우리 주임 교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는 음악도 보니까 보통 수준이 넘고 조예가기. 또 한 6년 동안 제가 방랑 생활했어요. 학교 대학 맞고 그런 경험도 있고 방황의 경험이 있으셨네.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전문이라는 거는 전문의 시험만 합격하면 다 똑같아. 나이 많다고 기죽을 거 없어. 오히려 나는 장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봐. 그래서 제가 음악에 대한 용기를 얻고 음악 치료도 할 겸 사이코드라마도 할 겸 내가 좋아하던 음악회도 열 겸 그래서 공간을 병원에다 만들었죠. 그게 그럼 병원하고 같이. 병원 2층에다 출구를 따로 내고 아주 홀을 만들었어요. 예. 예. 이게 치료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그렇죠. 되시던가요? 연결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사를 위해서 이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야단 맞을 일인지 모르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침체가 돼 있나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유명한 음악가들 뭐 러시아 소콜로프, 말체프, 넬리리 뭐 박인수, 김원경, 뭐 손순남, 바로크, KBS 실내악단 전부 자비로 다 하신 건가요? 전부 자비로 했죠. 사람이 두 당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두 당 100만 원 잡아야 돼요. 네. 5명 오면 500만 원 나가는 거고 오. 챔버 같은 거 오게 되면 한 1000만 원 나가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러면 참 행복해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병원을 열 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또 아버지가 좋아했던 의사와 네? 그렇죠. 예, 그 두 개를 하면서 참 그때 당시에는 참 행복했다는. 예, 좀 참 생각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의사가 되고도 이거는 내가 직업을 아니고 더 직업보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내가 데려다 연주를 시키고 같이 올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이웃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막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내가 잘한 거냐 하는 네. 그 보람이 있었죠. 그때 진짜 의기양양하고 이게 삶이다 그랬는데 그걸 꺾어버렸으니 그러니까요. 제가 암에 걸리죠. 근데 그 친구를 찾았습니까?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와요. 그냥 인도구멍 확 치우고 차라리 내가 뭐 깜방을 가든 아, 그런 상상을 해보신 거군요. 아니 직접 보고 그랬어요. 직접요? 그래서 아. 딱 섰어요. 서고 그냥 가슴이 뛰고 열이 오르고 삭혔죠. 그런데 그 다음엔 어디 목욕탕을 갔는데 들어가려다가 보니까 카운터에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오. 아차 나왔어요. 나오고 안 됐다. 저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나를 사기친 건 아니다. 잘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했을 뿐이다. 부도를 내려고 해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많으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됐다. 지금 내가 참 분하다는 것보다 저 사람을 만나면 이젠 용서를 해주겠다. 야, 잊어버리자. 그 대신 나한테 술 한잔 사. 이 정도 되면 내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선생님 말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해가지고 교수님도 그러실 수 있을 그 친구를 것 한번 잡으러 갔습니다. 진짜로. 어디서 직접이요? 수송을 아. 해가지고 잡으러 가가지고 딱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막 줄이를 틀어서 딱 하고 싶었는데 딱 보는 순간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사람이 심성이 그래서 그런지 그냥 뭐라고 그래 또 얘기를 들으셨군요. 또 하소연 듣고 그냥 그렇게 이제 막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어떤 시련과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약간 좀 내 본인 스스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 역경들이 나를
내 삶을 바꿔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마 그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선생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이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결국 마음의 병이라는 것과 몸의 병이라는 것이 정말 긴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거 뭐 닭이냐 달걀이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불러오는 걸까요? 아니면 몸의 병이 또 마음의 병을 불러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는 마음이 네. 안 좋으면 몸이 병이 병이 온다 나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면은 마음이 빨리 훅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네, 외상을 받거나 사고를 나거나 네. 불가사의한 어떤 외상을 받는 것 외에는 내과적인 질병은 왜 생길까요? 지금 뭐 메르스 뭐 감염돼서 생기기도 하죠. 네. 그거 말고 어떤 큰 환경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저는. 요인도 있을 네. 것 같고 또 뭐 그 환경적인 요인에 그 환경적 요인 중에 뭐가 들어가요? 다 결국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아까 그 말한 이것도 있지만 스트레스 지수 50만큼 스트레스 지수는 누구나 다 받아요. 이 세상 사람 다 50만큼 받는다고 설정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50을 받는데 50 이하로 평가절하해서 받아요. 40, 30을 받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니 그래가지고 잘 사나보자. 이거 한번 해보면서. 좀 훌훌 어떤 터는 사람은 건가요? 네. 50만큼 스트레스 받으면 50을 다 받아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민하다 그러죠.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 근데 문제는 50만큼 받는데 60, 70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방어 체제가 와르르르르 무너져요. 잠 안 오죠? 잠 안 오는 사람 건강한 거 봤어요? 없죠. 밥맛 없어지죠? 네. 살찌는 사람 봤어요? 머리 아프죠? 머리 기분 좋게 팔팔 부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질병들은 증상과 병상으로 나누는데 증상은 병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증상만 보고 나는 아프다, 몸이 아프다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요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도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 마음이 스트레스 장애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외상 후 그런 사건을 외상으로 보고 후에 오는 그걸 스트레스로 보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건강을 잃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병을 예. 결국 이제 암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가장 그렇죠. 큰 내가 뭐 하나로 예. 한마디로 요약을 예,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암을 이겼습니다. 예. 난 이겼습니다. 이겼죠. 다들 남들이 뭐 기적이라고 할 만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불사조야 할 만큼 글쎄 이 말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건 좀 정신과 의사니까 그렇지 않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생각의 그리고 감정과 기분 평상 수준에서 감정과 기분이 떨어지면 우울증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반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걸 떨어지지 않고 그냥 평상 수준을 유지하려고 떨어지는 요건들을 전부 풀어버렸다는 얘기니까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도 있어. 왜 이게 떨어진 것만 생각해? 그죠. 지금까지 선생님 살아왔던 삶들, 뭐 부모님이 의사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오셨는데 또 이제 4개의 암도 극복하셨고 인생에서 성공은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실패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평상 수준 성공의 인생이라고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아주 좋은 말씀 정말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신은 그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근데 네. 진짜 그 고통을 받는 분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을 막 이렇게 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4번의 암이 오히려 이 충만함을 줬다라는 말이요. 좀 더 위안도 되고 인생에 좀 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